김종 차관이 누구로부터 정유라를 잘 봐주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검찰 조사에서 김종 차관은 차관 취임한 직후 김 전 실장이 정유라를 돌봐주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면 왜 이렇게 정유라와 장시호를 싸고 들었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인연으로, 왜 이렇게 싸고 들었습니까? 거기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 거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난 2차 청문회 당시 누가 정유라를 잘 봐주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김종 전 차관은 자세한 말을 못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그가 변했습니다. 오늘 헌재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정유라 씨를 잘 챙겨주라고 언급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한 겁니다. 차관 시절 체육계에 대해서는 장관을 건너뛰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했지요. 이때 김 전 차관이 건너뛴 장관은 바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했던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입니다. 유 전 장관은 오늘 특검에 출석했죠. 기자들 앞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 차관 직보하신 거 알고 계셨나요? 김기춘 실장에게. 하나하나 건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는 짐작을 하고 있었죠. 워낙 이제 김기춘 실장과 제가 이 블랙리스트 등등 뭐 관련해서 워낙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부딪혔었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거나 뭐 제가 아무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종 전 차관이 아무튼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게 뭔가 좀 배경이 있구나. 그 정도의 생각을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YTN의 단독 보도였었습니다. 김종 전 차관은 세월호 참사 다음 날에도 YTN 기자에게 전화해서 체육개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세월호에 빠지지 말고 승마 빨리빨리 하는. 체육회에서도 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좀 급이 있으시죠? 아차. 대통령께서 세월호 난 그 다음 날 체육개혁 확실히 하라고 오자매가. 비서실장에게 직보할 정도로 실세 중에 실세였던 김종 전 차관. 중간에 끼어서 블랙리스트의 부당성을 제기하다 결국 사임한 유진용 전 장관. 이들은 이제 뒤바뀐 처지가 됐습니다. 체육계 황태자는 미결수로, 정권의 미운 털은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전직 문체부 장 차관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거듭된 소환 요청을 거부하던 최순실 씨에 대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서 조만간 강제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유진용 전 장관이 특검에 나왔는데 김기춘 전 실장을 이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환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온 최순실 씨 결국 체포영장이 떨어졌는데요. 언제쯤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되겠습니까? 네,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는데요. 내일과 모레 최 씨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은 오늘 바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는 26일에 최 씨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현재 정유라 씨의 2대 학사 특혜와 관련된 수사의 진행 상황이 가장 빠르고 먼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최 씨의 체포영장에 혐의를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포영장은 혐의별로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뇌물수수와 의료법 위반 등 다른 혐의별로 청구할지 혹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체포영장은 혐의별로 발부받기 때문에 형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번에 최 씨가 특검에 나오게 되면 정 씨의 부정 입학과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성환 기자, 오늘 특검이 홍한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을 지난 12월에 이어서 또 불렀는데요. 삼성그룹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요? 네, 특검은 오늘 오후부터 홍 전 본부장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난해 12월에도 여러 차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와 함께 특검이 지난 21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재소환했던 만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침을 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우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또 삼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뒤 다른 대기업들로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조만간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는데요. 이를 폭로했던 유진용 전 문체부 전 장관이 오후에 특검 출석에 앞서서 기자들과 상당히 길게 말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특검은 2시 반부터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전 장관은 지금까지 특검해왔던 인물들과 다르게 상당히 많은 말을 20분가량 넘게 남기고 조사실로 들어갔는데요. 우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돼서 국민에게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는 김 전 실장이 구속된 것은 우리나라가 다시 정의로운 사회로 돌아갈 계기라면서 김 전 실장을 콕 집어서 작심한 듯 비판했는데요.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행위는 김기춘 씨로 주도되는 이 정권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공권력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유 전 장관은 문학의 인사들에게 핍박을 강요하면서도 이를 주도한 인물들이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몰랐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비겁하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하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두 사람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전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던 유진용 전 장관을 다시 불러서 이들을 압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 등 추가 단서 확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혐의를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포영장은 혐의별로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뇌물수수와 의료법 위반 등 다른 혐의별로 청구할지 혹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체포영장은 혐의별로 발부받기 때문에 형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번에 최 씨가 특검에 나오게 되면 정 씨의 부정입학과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성환 기자, 오늘 특검이 홍한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을 지난 12월에 이어서 또 불렀는데요. 삼성그룹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요? 네, 특검은 오늘 오후부터 홍 전 본부장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난해 12월에도 여러 차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와 함께 특검이 지난 21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재소환했던 만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침을 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우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 김종 차관이 누구로부터 정유라를 잘 봐주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검찰 조사에서 김종 차관은 차관 취임한 직후 김 전 실장이 정유라를 돌봐주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면 왜 이렇게 정유라와 장시호를 싸고 들었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인연으로? 왜 이렇게 싸고 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 거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난 2차 청문회 당시 누가 정유라를 잘 봐주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김종 전 차관은 자세한 말을 못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그가 변했습니다. 오늘 헌재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정유라 씨를 잘 챙겨주라고 언급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한 겁니다. 차관 시절 체육계에 대해서는 장관을 건너뛰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했지요. 이때 김 전 차관이 건너뛴 장관은 바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했던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입니다. 유 전 장관은 오늘 특검에 출석했죠. 기자들 앞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어서 블랙리스트의 부당성을 제기하다 결국 사임한 유진용 전 장관. 이들은 이제 뒤바뀐 처지가 됐습니다. 체육계 황태자는 미결수로, 정권의 미운 털은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전직 문체부 장 차관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거듭된 소환 요청을 거부하던 최순실 씨에 대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서 조만간 강제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유진용 전 장관이 특검에 나왔는데 김기춘 전 실장을 이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환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온 최순실 씨 결국 체포영장이 떨어졌는데요. 언제쯤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되겠습니까? 네,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는데요. 내일과 모레 최 씨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은 오늘 바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는 26일에 최 씨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현재 정유라 씨의 2대 학사특혜와 관련된 수사의 진행 상황이 가장 빠르고 먼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최 씨의 체포영장에 김종 차관 직보하신 거 알고 계셨나요? 김기춘 실장에게. 하나하나 건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는 짐작을 하고 있었죠. 워낙 이제 김기춘 실장과 제가 이 블랙리스트 등등 관련해서 워낙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부딪혔었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거나 제가 아무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종 전 차관이 아무튼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게 뭔가 좀 배경이 있구나, 그 정도의 생각을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YTN의 단독 보도였었습니다. 김종 전 차관은 세월호 참사 다음 날에도 YTN 기자에게 전화해서 체육개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세월호에 빠지지 말고 승마 빨리빨리 하는. 체육회에서도 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좀 급이 있으시죠? 아차. 대통령께서 세월호 난 그 다음 날 체육개혁 확실히 하라고 오다면서. 비서실장에게 직보할 정도로 실세 중에 실세였던 김종 전 차관. 중간에 것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또 삼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뒤 다른 대기업들로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조만간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는데요. 이를 폭로했던 유진용 전 문체부 전 장관이 오후에 특검 출석에 앞서서 기자들과 상당히 길게 말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특검은 2시 반부터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전 장관은 지금까지 특검이었던 인물들과 다르게 상당히 많은 말을 20분가량 넘게 남기고 조사실로 들어갔는데요. 우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돼서 국민에게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는 김 전 실장이 구속된 것은 우리나라가 다시 정의로운 사회로 돌아갈 계기라면서 김 전 실장을 콕 집어서 작심한 듯 비판했는데요.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행위는 김기춘 씨로 주도되는 이 정권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하게